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항윤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윤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번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 그동안의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었던 걸까요? 하락 마감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소매 판매가 생각보다 좀 덜 났다는 것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물가가 떨어져서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휘발유 가격이 떨어져서 그런 거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일은 아니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물론 이제 연준 회의록에 대한 어떤 경계심도 있었지만 뭐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어제까지 다우지수가 닷새 연속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뭔가 좀 추가 상승을 위해서라도 뭔가 좀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뭔가 좀 에너지를 좀 비축하는 과정이 아니냐라고 다소는 긍정적으로 해석하더라도 지금은 아직은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섹터별로 보면 오늘 에너지 섹터만이 좀 올라갔고요. 나머지 10개 섹터는 오늘 모두 하락한 채 마감됐습니다. 잠시 언급 있었지만 연준 회의록은 별거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의 정도에 따라서 물가 인상 속도나 폭을 일단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정도 얘기가 나왔고요. 그 모든 것의 결과치는 패드워치 2를 보시면 되겠는데, 이 왼쪽 그림은 그 연준의 그 회의록이 공개되기 전이고요. 네. 오른쪽 회의 그 공개된 이후인데요. 아주 그 큰 미세한 변화가 있습니다. 결국은 50pp 인상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라는 정도이기 때문에 큰 의미 있는 어떤 연준의 의사라고 자체는 아니었다라고 보고 있겠고요. 10년물 금리는 오늘 소폭 좀 상승했고요. 상대적으로 보면 오늘 달러는 조금 반등했었는데요. 오늘은 JP모건에서 인플레이션, 각자 걱정이 많은 부분이 있는데요.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하반기에 크게 내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지난달에 우리가 9.1에서 8.6으로 내려놨는데요. 5월 하반기, 이미 시작됐지만 하반기에는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4.7까지 내려놨기 때문에 거의 절반 수준 떨어질 거라는. 물론 이게 기저효과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 여하튼 이런 것들도 시장에서 다소는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해석이었지. 물론 목표 자체는 2%입니다. 네. 연준의 목표는요. 그렇지만 지금 8%, 9%, 40년 만에 최대의 인플레이션. 오늘 연구에서 발표됐지만 10%를 넘는 수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에 대한 수준에서의 보면 전반적으로 내려가는 것 자체. 늘 말씀드리지만 주시장은 절대치도 중요하지만 방향성인데요. 일단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가져도 뭐 크긴 틀리지 않아 보이고요. 유가 오늘 소폭 반등했다고 말씀드렸지만 결국 8월 한 달만 보면 8월 현재까지 진행된 거 보면 미국 그 유가 하락치가요. 그 휘발유 가격의 하락치인데요. 2020년 11월 이후 최대폭으로 월간 하나로 떨어졌거든요. 2008년 이후.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급하게 떨어진 것도 분명히 시장에서 한 축에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천연가스도 오늘 좀 소폭 좀 하락했고요. 금값도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골드만삭스에 이어서 크레딧 스위스도요. 금 가격의 전망치 조금 하향한 것도 오늘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전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종목별로 보면은 실적 발표했던 유통주들 있잖아요. 유통주들 좀 어땠을까요? 네, 어제 발표된 유통업종 한결같이 좋았는데요. 오늘 약간 엇갈렸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은 좀 슬로한 모습이었습니다. 로스는 뭐 선전했다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매출은 부족했지만 이익은 맞췄고요. 다만 이제 타겟인데요. 타겟이 매출은 뭐 워낙 그동안 눈높이를 많이 낮춰놨지만 타겟의 주당 이익 전망치가 72센트였는데요. 절반밖에 안 나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마디로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 워낙 눈높이가 낮아서 그런지 하락폭이 이렇게 깊지는 않았습니다. 2, 3% 정도 떨어진 모습이 되겠고요. 많은 분들이 또 장기 성장주로, 물론 지금은 적자지만 이렇게 큰 기대를 2020년 가을, 2021년 상반기까지 크게 모았던 대표적인 주식들 중에 하나가 텔레닥이거든요. 근데 캐시우드에서 많이 사고 있다는 걸 알려진 건데요. 구겐하임에서 투자기는 중립에서 아예 매도로 내려나면서 오늘 또 8, 9%가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결제 관련된 그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결제 관련된 회사가 됐는데 에이즐런트 테크놀로지. 이건 아마 그 심볼이 A이기 때문에 이걸로 더 유명한 겁니다. 네. 에이즐런트 테크놀로지가 오늘 기대 이상 실적 발표하면서 7% 정도 올라갔고요.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갖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일론 머스크가 여하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주식을 사고 있다는 얘기 트위터 한마디 하면서 이 주식도 7% 올라간 것도 특징주라고 해서 오늘 소개해드렸고요. 그 밖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대부분의 아마존 이런 것들은 오늘 보합 정도의 움직였고요. 그중에서 특히 약보합이었고요. 애플 정도만이 오늘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애플은 이제 3달러만 올라가면 사상 최고 고가를 갈아치우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코스크도 오늘 강보합으로 마감된 하루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수만 보자면 그리고 나의 포트폴리오 수익률만 보자면 여전히 뭐 저조할 가능성이 높긴 한데 그래도 좀 6월 중순부터 좀 너무 가파르게 오른 것 같다는
그 감이 있다 보니까 이거 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뭐 이런 경계 심리가 있거든요. 시티그룹에서도 그런 경계 심리를 내비쳤다면서요?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눈높이가 전반적으로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요. 4,200, 300이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가 연말 목표치에 이미 와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3,800, 3,600으로 얘기하는 것 보면 지금 20% 정도 업돼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비싼 거죠. 그러니까 물론 연말에 대한 목표치를 바꾸지 않는 한 지금 가격은 상당히 비싸다는 얘기는 상당 부분 있다는 것도 팩트가 되겠는데요. 시티그룹은 연말 목표치가 4,200입니다. 근데 4,200이 좀 넘어져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 이제 시장에서는 이거는 좀 심하다는 얘기죠. 물론 주식이라는 게 관성이 있기 때문에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분들은 주가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전형적인 약세장 랠리에 쉽게 얘기해서 에너지가 지금 소진되고 있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반등에 베팅하기에는 곤란하다. 왜? 경계 매물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자기의 실력, 자기의 펀더멘털을 비해서 더 많이 비싸다는 얘기죠. 이분들의 시각이라서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좀 더 아주 안 좋게 보는 3,600 정도 레벨을 보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모건 스탠리는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분기에 S&P 500 기업의 전체 매출이요. 지금까지 보면 15%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 우리가 겉으로 보는 눈으로 보는 건 15%인데 이 15% 매출 늘어난 거에 절대적인 전체적으로 77% 정도는 에너지 업종이 다 매출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에너지 업종이 매출이 늘어난 게 뭐 있겠습니까? 쉽게 해서 휘발유 가격이 올라간 거거든요. 네네. 유가 올라갔기 때문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이걸 다 고려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고려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매출은 늘어났지만 쉽게 아주 편하게 얘기하면 물가 상승률이 8%, 9%면 그만큼 올라간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실질이라는 말을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실질 임금 상승률, 실질 가계소득 증가율 이렇게 실질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염두에 둔 건데요. 실질을 성장을 우리가 실질 그런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실제 성장을 하는 기업은 매출이 늘어나는 기업은 53%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에서 절반이 조금 넘는 기업이 실제로 매출이 늘어났고 나머지는 매출이 감소했다는 겁니다. 네네. 감소했거나 정체됐기 때문에 지금의 미국의 S&P 500은 허상이라는 거죠. 이번에 이들의 기업 실적을 보면 그래서 주가는 비싸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들의 의견이지만 이들의 의견이 뭐 저희가 틀렸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자기만의 논리를 갖고 이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들의 시각이면 비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에 주목하고 투자하는 거 최근에 성장주가 상대적으로 6월 중순이 강한데 그거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뭘 해야 되냐. 현금 흐름이라든가 가격 결정력, 유동 비율, 부채 비율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것이 우리가 퀄리티 주식이라고 얘기하거나 현금 유동 순환 현금이 좋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면 여기서 똑같이 ETF를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누차 말씀드렸던 시장이 약간 긍정적으로 보기보다 약간은 보수로 보는 분들한테 딱 맞는 것들,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한테는 퀄리티 ETF가 최상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QUA를 이번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얘기하고 있고 또 카우즈라고 해서요. 캐시 카우가 좋은 미국의 100개 기업을 한 게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도 이들의 선택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기술적으로만 하나 보더라도 지금 나스닥은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불마켓에 들어갔거든요. 실제로 보면 지금 S&P 500도 저점에서 17.4%가 올라갔습니다. 이거 3%, 여러분들이 인지를 안 하셔서 그렇죠. 3%만 올라가면 불마켓입니다. 그러면 리세션의 우려가 있는데 불마켓 들어간 적이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 선이 4,400입니다. 4,400만 넘어가면 불마켓인데다가 또 200일선을 중시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200일선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건데 200일선이 4,324포인트거든요. 네네. 어저께 찍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넘어가면 좋지만 경험적으로 보면 이렇게 SM 200일선 아직 처져 있을 때 내려가는 구조에 한 번에 올라가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여러분들 시장 판단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국은 이제 지금 꽤 가파르게 반등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도 굉장히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너무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는 거는 좀 그렇게 썩 바람직한 건 아니다. 그런 주장도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사이 미국 시장의 분위기를 자세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었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를 통해서 국내 시장 대응 전략 잘 세우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의 공식 유튜브 채널 아시죠? 월가워즈 유튜브 검색창에 검색하면 쉽게 나옵니다. 자, 월가워즈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